자, 이 건물은 미국의 연방대법원 건물입니다. 건축 양식 중에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물들 보면 뭔가 뭐 그리스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리스식, 어떤 분들은 그리스 로마식, 어떤 분들은 신고전주의 양식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감은 좀 오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답답함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건축사 첫 영상이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몇 마디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헬레니즘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이 시기의 동지중해 지역이 인류에 남긴 유산은 사실은 학문입니다. 학문 여러 분야에서 지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굉장한 에센스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이 학문적인 얘기는 나중에 로마 제국 얘기할 적에 한 번에 매핑을 하기로 하고 이번 미션에서는 예술 분야, 그 중에서도 조각과 건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나눠볼게요. 우선 그리스 조각 양식의 고졸기, 고전기, 헬레니즘 스타일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고 이렇게 인체의 표정과 동세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극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헬레니즘 조각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얘기니까 헬레니즘 하면 나오는 대표 조각상 3가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대표적인 거 1번. 첫 번째 대표 작품이 라오콘 군상입니다. 1500년대 로마에서 처음 발견된 이 작품은 아마도 헬레니즘 시대의 로도스 섬에서 만들어졌던 원본을 다시 만든 것이라고 하고요. 이 라오콘 군상 작품의 배경은 기원전 1250년 전후의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신과 수많은 영웅들의 멸망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목마를 들여다보내는데 트로이의 신관이었던 라오콘이라는 사람이 이 목마를 들여보내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세이돈이 바다뱀을 보내가지고 이 라오콘과 두 아들들을 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혹은 일종의 암살을 하는 장면을 작품으로 나타낸 것이죠. 실제 크기는 2m가 조금 넘는다고 하고요. 이렇게 등장인물이 3명이기 때문에 라오콘 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바티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대표 작품은 사모트라케 섬의 니케죠.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입니다. 이것도 기원전 200년 전후에 사모트라케 섬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로도스 섬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웠다고 하죠. 지금 있는 이 작품은 머리와 오른쪽 날개가 잘린 부분인데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빅토리아 여신상을 감안해서 상상으로 만든 복원도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여기서 따온 로고가 바로 현대의 나이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도 그리스 지역에 없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유명한 작품이 밀로의 비너스죠. 우리 키클라데스 가장 서쪽에 밀로스 섬이 있었죠. 거기에서 발견된 작품이고요. 그리스 신화에서의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의 비너스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고 이 작품도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길게 설명은 안 하겠는데 발굴 당시에는 지금보다 왼팔이 좀 이렇게 뻗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대표 조각품 하면은 라오콘 군상, 사모트라케 니케, 밀로이 비너스 3가지 정도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키피스 세계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러한 헬레니즘적인 대표 조각상은 전체 디아도코이의 서쪽에 한정된 것이다 라는 게 더 핵심입니다. 동쪽은 헬레니즘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의 흔적인 별도의 예술 세계가 펼쳐졌다는 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화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리스 건축 양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눠볼게요. 여러 시대별 지역별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은 딱 요것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세모, 네모, 기둥, 계단. 아, 요런 모양이면 그리스 스타일이구나. 혹은 그리스식이다 하면 일단 요것만 기억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리스 건축이냐, 그리스 로마 건축이냐, 로마 건축이냐, 신고전주의 건축이냐 이런 구분 오늘 다 까먹으시고요. 일단 그리스 양식하면 반사적으로 요것만 떠올려 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페디먼트, 엔타블라처, 칼럼, 크레피도마 이렇게 다 이름이 있고 이 안에서도 또 이름들이 짜자자작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은 기둥에 대해서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기둥을 영어로 칼럼이라고 하는데 이 칼럼은 3부위로 나뉩니다.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말로 하면 기둥의 머리 주두, 기둥의 몸체 주신, 기둥의 기초 주초 이렇게 나뉘고요. 이렇게 시대별로 어떤 기둥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둥의 전범 혹은 기둥의 모범 양식이라고 해서 주범, 오더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막 한글 한자 영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영어 단어는 딱 2개만 기억해 보세요. 칼럼,
캐피탈, 어떤 나라의 수도할 적의 캐피탈 혹은 대문자를 말할 때 그 캐피탈 맞습니다. 건축 용어에서는 이 주두를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이 주신, 셰프트라든가 주초, 베이스 혹은 페데스탈 같은 것들은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주두, 캐피탈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뭐 인도아리아, 페르시아 등등 여러 문화권에서 이 주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스 로마 양식에서는 이 주두가 총 5개의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식에 나오는 3가지만 볼게요.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도리아식입니다. 도리아식의 주두는 그냥 단순해요. 네모 판때기를 딱 얹어놔서 주신 위에 맨 위에 엔타블라처를 얹어주는 역할인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오니아 스타일, 이렇게 양쪽으로 두루마리 단면 혹은 사냥뿔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오니아식 주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코린토스 양식, 코린트 양식, 코린티안 캐피탈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뭔가 화려하고 이파리 같은 게 막 나와 있죠. 좀 더 정확히는 이게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잎사귀만큼이나 유명한 아칸서스 잎사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사리 같은 혹은 옥황상제 옆에서 선녀들이 이렇게 흔드는 큰 부채처럼 생긴 이런 문양 있잖아요. 이런 걸 팔메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칸서스와 팔메트로 화려하게 이루어진 양식의 주두를 코린토스 주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양식의 주두하면 순차적으로 3가지,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제 그리스사를 보고 나니까 이 순서가 절로 외워지지 않으시나요? 고졸기 가장 초반에 도리아 계열의 스파르타가 전성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오니아 방언을 쓰는 아테네 전성기였고 이 둘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망한 다음에 코린토스 전쟁을 통해서 테베가 1등으로 올라서고 또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포스가 코린토스 동맹이란 걸 만들어서 헤게모니 되잖아요. 즉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토스라는 게 대략적인 시대의 흐름과 이런 미술 양식의 명칭이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딱딱 연도 수준으로 그 시기까지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사의 매핑을 보고 나니까 이걸 굳이 인위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쉽게 익힐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처음 발견했을 때 되게 짜릿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미국 연방 대법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 스타일이다 말할 수 있죠. 세모, 네모, 기둥, 계단. 물론 공식적으로는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분류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칼럼이 지금 주두, 주신, 주초로 되어 있는데 이 주두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뭔가요? 네, 코린트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주두를 보면 이게 어느 스타일인지 알 수 있죠? 도리아 양식이죠. 그 다음 3번째, 헤라 신전입니다. 뭐 많이 허물어졌지만 이 주두만 봐도 대략 도리아 양식이구나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 혹은 다이애나 신전이라 하는데요. 원본은 파괴되었고 모형 건물이긴 합니다만 딱 봐도 눈에 띄죠. 이오니아 양식입니다. 이 제우스 신전은 주두가 무슨 스타일이죠? 코린트 스타일이죠. 마지막으로 난센스. 이분의 헤어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죠? 이오니아 스타일입니다. 이제 역사를 알면 김밥이 아니라 이오니아 양식의 주두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분 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아주 상세한 것을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상식선에서 그리스 스타일이라고 하면 웅장한 세모, 네모, 기둥, 바닥, 그리고 이 기둥은 주두, 주신, 주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주두, 캐피탈은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이 대표적인 것이다. 특히 이 코린토스식에서는 아칸서스 이파리와 팔메트를 많이 표현을 하더라. 까지만 알아두셔도 어디 가서 건축물 보실 적에 이야기거리가 생길 겁니다. 자, 이제 원하시면 킵잇. 하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많아져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결국 여러 편으로 나누긴 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잠깐 일시정지 해보시고 쭉 읽어보시면서 각각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오늘의 킵잇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알렉산드로스는 죽어서 디아도코이를 남긴다. 그리고 이번 화는 노랫가사에서 330 알렉산더이고요. 헬레니즘과 간다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각각 디아도코이와 간다라 지방, 마지막으로 서쪽의 이즘과 동쪽의 흔적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오늘 성공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14번째 에피소드이자 추계시대 마지막 편 로마 공화정의 4개의 쿼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